안녕하세요. 5분국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단어들의 품사와 각 품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어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와 파생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인 어근과 접사의 개념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단어 차원에서 나누어 보면 명사 꽃, 조사 이, 형용사 예쁘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단어의 정의를 기억하나요? 바로 의미가 있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만 가지고 위의 문장을 나눠보면 더 작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의미만 가지고 나눠본 것입니다. 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이므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조사,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이 예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뗄 수가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만 나누어 봤을 때 이것을 꽃, 이, 예쁘, 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가 되겠습니다. 형태소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문장 꽃이 예쁘다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는 바로 이 꽃과 예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과 예쁘를 실질 형태소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이나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꽃과 예쁘는 플라워, 뷰티풀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나 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의미가 느껴지지가 않죠.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자립성입니다. 실제적으로 혼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꽃 하나만 혼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 쓰일 수가 없고 예쁘도 혼자 쓰일 수 없고 다도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소를 혼자 쓰일 수 없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라고 분류합니다. 그럼 이번엔 단어를 실제적으로 형태소 단위로 분류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먹이인데요. 이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먹과 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형태소는 일종의 레고 블록처럼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먹과 이라는 블록이 각각 조립이 된 상태인데 또 다른 블록을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겠죠? 팔, 이, 떨이처럼요. 그래서 먹과 이를 분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배웠던 형태소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텐데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는 바로 먹이에서 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먹이는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이 먹에 eat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형식 형태소는 단순하게 그냥 보조적인 의미,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과 이 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로는 분류가 될 수 없고 둘 다 의존 형태소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지붕입니다. 이 지붕을 형태소 단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죠? 집의 윗부분을 덮는 어떤 구조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단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먼저 집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형태소는 웅이 붙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붕,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이 단어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형태소로 나누어 봤는데 실질 형태소는 뭘까요? 바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집이겠죠. 그리고 이 웅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립 의존을 보겠습니다. 집은 이 자체 형태소로 혼자서 또 단어로도 활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립 형태소입니다. 집을 자립 형태소로 분류하고 웅은 혼자서 사용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얘를 의존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좀 어려운데 구체적인 단어 몇 가지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분류해보는 연습을 해보면은 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단어 형성 계속하면서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요. 아까 보았던 그 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먹으로부터 이제 이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먹다의 먹에서 이라는 형태소를 붙여서 먹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바로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 먹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실질 형태소 플러스 형식 형태소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질 형태소를 뭐라고 하냐면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를 접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접사가 앞에 오면은 머리 쪽에 온다고 해서 접두사라고 하고, 뒤에 오면은 접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편의상 접두사, 접미사 구체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다 접사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좀 머리가 아파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에 배웠던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이랑 이제 혼동이 좀 오기 시작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를 배울 때 이 나무를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언이 활용하며 변하지 않는 이 기둥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었고요. 변하는 부분을 이 꼬리 부분 어미라고 본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간은 나무의 기둥과 연관지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나무의 끝부분, 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어근과 접사는 땅 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나무의 땅 아래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근의 근자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토양에 있는 영양분들과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이 어근에 있는 근이 뿌리를 의미하면서 의미의 실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반면에 이 접사 같은 경우에는 접착, 붙는다라는 뜻의 접이 있죠. 뿌리에 붙어서 토양과 영양분 같은 주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사를 어근에 붙어 뜻이나 문법적인 기능을 조금씩 더해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어근은 뿌리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접사는 여기 토양에 연결을 지금 해놨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 어간과 어미는 한 세트가 되고 어근과 접사도 이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모양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보는 거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단어가 변화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단어의 형성이기 때문에 의미예요. 의미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실제적인 부분은 어근이고 보조적인 주변적인 부분은 접사다.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잘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접사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접사랑 어미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어미랑 접사랑 비교를 하면서 문제 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접사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미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미 중에 전성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성어미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 어미들이 용언에 달라붙는다고 해가지고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접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먹다가 있는데요. 이 먹다는 동사죠. 그래서 이 먹다에서 먹을 이제 어근으로만 갖고 온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접사 이를 붙였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품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동사에서 명사로 되어 버렸다. 자, 그 다음에 조용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이 조용이라는 어근을 갖고 오고요. 접사 히를 붙였을 때 품사가 형용사에서 부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접사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먹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올라가 있지만 먹이도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먹다, 능동형의 먹다도 올라가 있지만 이 접사 히가 붙어가지고 먹히다가 됐을 때도 사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접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왜 이거를 지금 또 이야기를 하냐면 접사를 공부하다 보면 실제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 풋사과라는 단어로 보면 이 사과라는 의미, 실제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어근으로 생각을 하겠죠? 여기까진 편한데 풋을 놓고 봤을 때 풋에는 뭐 덜 익은, 뭐 익지 않은, 조금 빠른 시기인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실질 형태소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법 이론에서는 접사를 전부 다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나오는 이론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접사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냥꾼의 꾼도 마찬가지예요.
꾼도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실질 형태소로 분류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접사는 다 형식 형태소다. 그래서 얘도 형식 형태소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접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전성어미와 형태가 같기도 한 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장을 한 2개 준비했는데, 자, 빠른 달리기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기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달리기는 모두 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를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는 품사,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일단 빠르는 관형어죠. 이 관형어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달리기는 달리다에서 기가 붙어서 아예 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어미라고 했어요. 접사라고 했어요. 바로 접사죠. 그래서 여기서의 기는 접사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리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빠르게가 부사어죠. 부사어는 뒤에 오는 동사를 꾸며줘야 돼요.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달리다에서 달리기가 됐는데 동사가 그대로 됐다.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어미로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접사들의 예시를 보면서 어떠한 접사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의 접사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접사 중에 앞에 오는 애를 접두사라고 했었죠. 접두사부터 볼게요. 맞달 이런 거 맛이 대표적이에요. 뭐 첫째 이런 뜻이죠. 뭐 수총각 이런 것도 있고요. 홀몸 혼자다. 참깨 할 때 뭐 참 같은 경우에는 진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풋고추 익지 않은 군 뭐 쓸데없는 맨 몸 민머리 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뭐 없는 뭐 이런 뜻이죠. 암수 성별 되감다 다시라는 뜻도 있죠. 뒤 뭐 랜덤하게 이런 뜻이고 들끓다 뭐 강조하는 느낌이죠. 새빨갛다 새도 강조하는 느낌이죠. 휘갈기다 이것도 뭐 강조하는 느낌이고 덧은 뭐 하나 더 보태서 헛은 뭐 실제적이지 않은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접사 중에 뒷꼬리에 오는 접미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잠꾸러기 잠이 많은 사람 꾸러기를 붙이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사람 털보.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있는 사람 멋쟁이. 그 다음에 뭐뭐하는 도구 지우개. 그 다음에 우리가 병마개라고 하죠. 마개 쓸 때는 마개라고 쓰지만 형태소 단위로 분류하면 막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 플러스 에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짜 진짜 할 때 짜가 이런 거 들어가죠. 가위질 뭐뭐하는 행위 웃음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 달리기도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접미사 예시를 보면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접미사들도 있어요. 자, 슬기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롭이 붙으면은 슬기롭다 형용사가 되죠. 세련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세련되다 하면은 형용사가 돼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뭐뭐 답이 붙으면은 정답다 형용사가 되죠. 어른스럽다 다정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럽 하도 다 접미사인데 얘네들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자, 선생님이 여기 뒤에다가 다에다가는 괄호 쳐놨죠.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접사 구분할 때 뭐 접사라고 분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괄호 쳐서 얘네들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접미사 예시입니다.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접미사들도 있다. 자, 사랑이라는 명사에 접사 하다를 붙이면은 사랑하다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건설되다 약간 피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 머뭇 부사에 거리다 하면 머뭇거리다 동사가 되죠. 깜빡 부사에 깜빡이다 동사가 되고 다음에 접미사의 예시입니다. 피동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들이 있는데요. 피동사라는 것은 동작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히, 리, 이, 기 이런 접사들이 피동형을 만들어줍니다. 잡다는 내가 잡는 건데 잡히다는 붙잡히는 거죠. 빨다는 내가 빠는 건데 빨리다는 뭐 빨대가 빨리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낚다는 고기를 낚는 건데 고기 입장에서는 낚이는 거예요. 안다는 내가 안는 건데 안기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서 내가 안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다음에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도 있다. 사동사라는 것은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먹이다는 것은 먹게 하는 거죠. 울리다는 것은 울게 만드는 거예요. 묻히다, 옷에 뭘 묻히는 것은 옷에다가 이제 오물 같은 거를 묻게 하는 거죠. 숨기다, 숨게 하다. 일구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만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우다는 깨게끔 만드는 거, 맞추다는 맞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동사입니다. 그래서 이희리기 아까 봤던 거에다가 뭐 우, 구, 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동 접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형태소라는 것은 최소의 의미 단위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태소는 의문보다는 큰 단위예요. 왜냐하면 의문이 조합이 돼서 형태소가 되니까. 근데 형태소는 단어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단어보다는 작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근과 접사입니다. 어근은 여러 형태소가 결합하여서 단어가 되었을 때 여기서의 단어는 파생어를 의미하겠죠. 만약에 접사가 붙으면은 중심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애가 어근이다. 즉 실질 형태소다. 다음으로 접사는 어근에 붙는 주변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형태소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오늘 되게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잘 한번 복습을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고생했습니다.